안녕하십니까. 안산의 대표 박영정 회사입니다. 오늘 제 314강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의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재무지표 작성에 대해서 얼마나 주의점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재무상태표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 코로나19가 이제 매출 감소나 아니면 어떤 온라인 기업은 오히려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개별 기업은 또 내려가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기업과 인생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있는 금융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 투자계정, 자산순환 이런 것을 다 마이너스 영향을 주는 것도 있고 차입금대로 어떤 조건 변동이 생길 수 있고 우발 재물을 반영해야 될 수도 있고 수익이 감소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감소한 것이 다 각자 다른 이런 그 회사의 그 계정에 영향을 준다. 그런 얘기죠. 이걸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때 역시 우리 안산재경천을 12월 25일자 이렇게 내지에 이렇게 잘 써 있어요. 한번 잘 보시면 찰칵하시고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A4 뽑았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영향이 있느냐? 상황은 이제 내수도 감소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제 소비도 위축하고 있고 해서 이제 수출이 감소하고 있죠. 국제 간의 무역 또 특히 미중 무역 갈등도 있고 또 동시에 터져서 굉장히 그 나쁜 상태에서 코로나까지 재난이 겹쳤으니까 더욱더 이동이 제한되고 그래서 이제 항공, 호텔 뭐 이런 이벤트 산업 이런 것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원격 근무를 하게 되는데 원격 근무 관련된 매출은 또 오히려 온라인 매출은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반대로 이제 직격탄을 맞는 데는 오프라인 장소들은 이익 감소하고 또 오프라인으로 만나지를 못하니까 나쁜 상황이 초래하고 이런 것이 이제 각 기업의 투자계좌 매출채권 또 수익 이런 것에 다 영향을 줘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지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 얘기죠. 그걸 하나씩 보겠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은 이렇게 제시하는 거기도 한데 제가 한번 이걸 한번 측정해 봤어요. 자, 첫째,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경우는 이제 당연히 가격 변동성이 증가하죠. 요새 뭐 주가도 어떤 데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다른 것들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측정을 위한 정보 수집의 어려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회계사들이나 그 실무자들은 각 회사의 금융자산에 대해서 자산의 평가 감이 요인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봐야 한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 재고자산은 여태까지 재고자산은 이제 정상 조업들 기준으로 이렇게 제공품이나 제품을 계산했는데 지금은 이제 개별 단가를 정상 조업들 기준으로 계산할 수 없는 특별한 제한적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감안해야 되겠다. 또한 유설비가 있다면 유설비에 관련 비용은 기간 비용으로 영업의 손실도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재고 평가감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 투자 계정은 종속 자회사나 관계회사의 유가증권 투자 이익에 대해서 이익 상태가 악화되고 또한 배당 처분의 어떤 흐름이 이제 계획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역시 투자 계정에 자산 손상의 요인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또 네 번째는 자산 손상 요인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회사마다 기존의 재무 성과보다 영업손의 흐름이 점점 감소하고 성장률이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손상 차손 반영할 요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각자 주의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고 또 이연법인세가 있을 때도 이제 다섯 번째로 이연법인세 계상된 자산의 실현 가능성이 하락해서 재평가를 해야 되고 현금은 변동사항을 반영해서 이연법인세 금액을 증액할 것이냐 감액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여섯 번째, 차입금. 금융 차입 약정의 변동 사유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의 위반 가능성. 또 왜냐하면 이제 은행에서도 각 대여 차입자 회사들의 상황을 봐가지고 이거를 금융 차입 거래 약정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장기 차입금이었는데 1년 내 도래하면 유동성 장기 차입금을 분류해서 이제 좀 더 빨리 갚아야 되는 그런 차입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유동성 분류나 고정성 분류해서 계정 과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 수익인식 일곱 번째, 소비자의 구매 능력 감소했고 수익인식 가능성도 저하고 판매 단가가 인하될 수도 있고 가격 수량이 감소할 수도 있어요. 매출이 감소하면 기업마다 상대방에 대한 매출 채권도 못 받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다. 각자 서로 그것이 나쁜 영향으로 이렇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고 좋은 영향을 주는 분야도 있긴 있겠지만 나쁜 영향을 주는 그 일반적인 분야가 더 많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후속 사건인데
결산 기말, 즉 12월 말 보고기한 말 이후에 발생하는 바로 그 감사가 해외 감사가 되기 전에 기간 동안의 여러 가지 정보 때문에 수적이나 특기사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코로나 재난이 지금 만 11개월째 진행되고 있으면서 내년 초에까지 영향을 주면 후속 상관이 중요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서 우발 채무나 기타 이런 걸로도 집어넣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계속 기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9번째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엄청나게 몇 달인지 알았더니 그게 1년 반 내지 2년까지 갈 수도 있고 또 예방 백신이 나와도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효과의 감정성이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영향과 통제 가능성을 평가를 해서 이 기업이 또 상대방 기업, 이 우리 회계감사인이 볼 때는 이 피감 기업이 앞으로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상승해서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있으면 감사의견에 뭐 비적정은 아니라 할지라도 특기사항으로 계속성이 불확실하다는 얘기를 명시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이 여러가지 코로나19가 재무상태표에 전개적인 영향을 주고 손익계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업 실무자건 또 회계감사인이건 감사의견에도 꽤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올해는 대응을 해야 되겠다. 특히 내년 1월, 2월, 3월의 감사에서는 재무제표 작성하는 기업이나 이걸 감사하는 회계법인이나 아주 초미의 그 의견 대립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미리미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현 대표 박윤정이었습니다.